부모의 친절이 자식을 가난하게 만드는 3가지 증거. 당신이 자식을 위해 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자식의 앞날을 망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부모님이 묻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자식은 앞가림을 못할까요? 우리는 흔히 자식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를 사업 실패, 보증, 혹은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정, 오히려 남들보다 더 풍족하게 지원해준 가정에서 자녀가 스스로 무너지는 비극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 차이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방식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아이를 가난하게 만드는 부모의 치명적인 습관 3가지를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부모를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 연결고리를 끊고 내 아이가 세상이라는 정글에서 스스로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을 길러주기 위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1. 자식의 속도를 대신 끌어주는 부모.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패턴입니다. 바로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앞당겨 주려는 태도죠.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30살이 넘은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합니다. 부모는 마음이 급합니다. 남들은 벌써 대기업 가고 결혼한다는데 라는 조급함에 부모는 인맥을 동원하고 자소서 첨삭 학원을 대신 알아봐주며 면접장에 차로 데려다 줍니다. 운 좋게 취업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은 집입니다. 요즘 애들이 어떻게 돈을 모아 집을 사라며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마련해 줍니다. 결혼 자금까지 부모가 해결해주는 구조가 반복되면 자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버티는 힘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빌헬름 슈미트는 져서 삶으로 다시 날아오르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수동적이라기보다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간다는 뜻이다. 스스로 시간을 견디고 실패를 맛보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과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회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작은 조약돌 하나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부모가 대신 끌어준 속도는 자식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의 다리 근육을 퇴화시키는 휠체어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의 속도를 부모의 욕심에 맞추지 마세요. 아이가 조금 늦더라도 자신의 발로 걷게 두는 것, 그것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A. 위기마다 개입하면 회복력이 사라진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이 나고 힘들어하면 부모는 당장이라도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그냥 때려치워 엄마가 당분간 생활비 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회복 탄력성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즉각적인 편의 제공은 단기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자기 조절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본 적 없는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선택인 도피를 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40이 되어서도 부모의 연금에 기댄 채 살아가는 성인 아이가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슈미트는 인생의 굴곡을 그네에 비유했습니다. 억지로 발을 구르기보다 그네의 몸을 맡긴 채 힘을 온전히 보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스스로 타본 사람만이 내리막에서 다시 올라갈 힘을 비축할 줄 압니다.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자녀가 안정되면 스스로 살아갈 것이라는 착각을 주지만 실제로는 책임의식과 주도성을 거세할 뿐입니다. 자녀가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스스로 손수건을 꺼낼 때까지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이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3. 편안함이 우선인 환경, 돈 감각을 마비시킨다. 가장 무서운 것은 결핍의 부재입니다. 책임보다 편안함을 먼저 제공하는 가정환경은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돈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당연히 공급되는 공기와 같습니다. 돈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엄마한테 말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뇌리에 박히는 순간 경제적 자립은 영원히 멀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노후 빈곤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집조차 자식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없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자산은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순식간에 탕진하거나 그 자산에 의존해 더 나태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경제 교육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의 무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을 흘려야 하는지 그 한계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편안함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이 자녀의 야성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십시오. 부모의 가장 값진 유산은 무엇인가?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분들. 가슴이 답답하거나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가혹합니다. 어떻게 자식이 힘든데 모른 척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대신 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근육을 가질 때까지 응원하며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는 빚도 보증도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을 배울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버틸 줄 알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삶.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이 삶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오늘부터 아이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는 손길을 잠시 멈춰보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충분히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 엄마 아빠는 내가 일어설 때까지 여기서 믿고 기다릴게. 당신의 그 믿음이 아이를 가난에서 구원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응원합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